2020년 12월 20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 오늘 일어나서 신문을 보니까 그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건 뭐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은 정치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사람 머릿속을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플레이어들이 있죠. 정치판에는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선수들이 막 뛰고 있다고. 각자 막 뛰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그 선언을 했죠. 이건 뭐예요?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안철수 대표가 좀 길게 보겠다는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안철수는 목표가 대통령이잖아요. 대권 주자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 건데 서울시장으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서울시장으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 나와서 좀 길게 보겠다는 거죠. 2021년이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고 2022년이 대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선에 앞서서 서울시장 나온다는 거는 뭐예요? 한 칸 건너뛰고선 다음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좀 더 길게 보겠다는 거죠. 일단 서울시장 도전해서 진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정치판에서 좀 존재감이 있고 또 그 안철수 대표가 그 지지 기반이 약간 좀 뭐랄까 춘추전국지대로 얘기하면은 그 진문공이랑 비슷하잖아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 떠돌이 생활하다 결국 이제 꿈을 이룬 사람처럼 지지 기반이 없고 약간 좀 방랑자 비슷하게 저거 돌아다니는 처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한쪽 세력을 들어가서 그 세력을 잡아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거든. 야권 단일화에서 야권 단일화의 중심에 서야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한쪽 세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지지 세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지 기반이 약하잖아요, 안철수는. 왜냐하면 이쪽은 지금은 약화됐지만 지역 감정이 약화됐지만 호남 기반하고 또 뭐 그쪽에 있는 진보 쪽에 있는 사람, 진보 쪽으로 쭉 해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 민주당이 된 거고 영남 기반으로 해가지고선 쭉 영남 기반하고 기존에 이제 보수 기득권 세력이 쭉 해서 한 게 이제 국민의힘이고 그렇죠. 근데 안철수는 여기에 이쪽 세력이 차지하고 이쪽 세력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좀 약하다고. 약하지만 국민적인 그 뭐랄까 인지도라든가 좀 이렇게 그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참신하잖아요. 인물이 괜찮다고 안철수는. 정치판에서 이렇다 인물이 없는데 새로운 다크호스가 떠오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없지만 인물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아는 거지.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 한계를 아니까 한쪽에 들어가서 그쪽에 이제 스며들어 가지고
그쪽을 이제 틀어지면은 그쪽에 지지를 얻으면은 그래 이제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죠.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이 국민의힘에는 마땅한 그 대권 주자가 없어. 대권 주자가 없고 또 국민들이 국민의힘에서 선출한 대권 주자를 별로 좋게 안 봐. 왜냐하면 얘네의 그 구시대적이고 굉장히 봉건적인 시스템에서 선출하는 국민들이 별로 호감을 갖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가 이렇게 행보를 이렇게 이어 나가는데 그게 이제 안철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보겠다는 거지 정치를. 나는 단기간에 승부를 보지 않고 좀 길게 차근차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한 인물이 없어 국민의힘은. 근데 이쪽은 지금 대권 주자라고 해가지고서 나오는데 좀 탄탄하잖아요. 인지도도 있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죠. 네티즌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일반 그 네티즌 국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비교적으로 굉장히 좀 탄탄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이 좀 되긴 하겠죠. 다른 사람이 나오는 그 국민의힘의 후보들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오는 것보다 안철수가 나오는 게 더 위협적이라고 좀 생각하는 거지. 아니 단일화가 되고 이쪽에 있는 지지 기반이 안철수에게 표를 주면은 안철수가 좀 다른 후보에 보다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의 그 서울시장 후보라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 보니까 하나같이 떨거지들이 나오려 그러더라고. 별 듣보잡도 있고 뭐 별로 지네들 당에서나 뭐 박근혜한테 충성하고 뭐 이래가지고 큰 정치인들이지 국민들 눈에는 안 들어오는 그런 정치인들이 그 서울시장 후보라고 치고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그 중에 이혜훈이 있어. 이혜훈. 여러분 이혜훈 의원은 어때요? 친박이에요? 아니 이혜훈 의원은 비박이야. 이혜훈 의원을 옛날 국회 출입기자 할 때 그 시절 할 때 행사 때 좀 몇 번 봤거든. 이혜훈 의원이 난 이혜훈을 좀 좋게 보고 있거든. 다른 떨거지들은 다른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인간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혜훈 의원은 좀 몇 번 좀 행사하면서 몇 번 좀 마주친 적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은 좀 마인드가 이쪽에 있는 애들하고는 이쪽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과거 자유한국당 그쪽에 있는 그런 구시대적인 인물은 아니더라고. 이혜훈 의원이 바른정당 갔다가 지금 원래는 이혜훈 의원이 박근혜의 비서였다고. 박근혜 비서가 많아요. 근데 이혜훈도 박근혜의 측근 중에 하나였지. 근데 박근혜랑 이혜훈이랑 사이가 틀어진 것 같더라고. 어떤 이유에서 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근혜 측근이었다가 박근혜랑 그
멀어진 경우 케이스가 많아요. 그 중에 이해운도 그 한 사람이라고. 그렇잖아요. 박근혜 비서실장으로 해가지고 했던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7, 8명 된다고. 그 중에서 이제 박근혜를 무조건 추종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 그게 이정현이야. 당대표연사. 근데 그 사람도 지금 활동을 좀 뜸하게 있는데 걔는 이제 박근혜의 충복이라 그랬거든. 신복. 박근혜의 신복이라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이나 그나마 박근혜 좀 붙어 있었고 유정복이 이제 박근혜 꿀을 빠른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그 인천시장하고 했던 사람. 인천시장하고 그랬던 사람. 그 사람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존재감이 없어도 박근혜 줄을 잘 잡은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아니 인천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인천시장 선거에서 떨어진 다음에는 이제 백수가 된 거죠. 백수라기보다도 이제 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혜원 의원이 어느 정도 어느 기간부터는 아니 박근혜한테 신복으로 있었던 게 이정현이고 그 다음에 박근혜 꿀을 잘 빨았던 게 이제 그 누구지 이정복 그 유정복이고 박근혜 비서실장이었지만 이 실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꿀을 많이 빨았던 잘 빨았던 게 서병수잖아요. 그 부산시장이었던 서병수. 다 이제 옛날 박근혜 그쪽이었거든. 박근혜에서 박근혜 측근이었다가 멀어진 사람은 그 이해운, 그다음에 이학재, 그다음에 또 누구 있죠? 진영, 그리고 또 누구 있죠? 전효욱, 그리고 또 누구 있냐? 또 누구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랑 멀어졌죠. 이정현도 지금은 이제 박근혜랑 별로 그 뭐야 인간관계가 그 깊은 사이 같지는 않더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박근혜 때문에 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너무 그 사람하고 너무 깊게 엮여 있는 상태니까 뭐 할 말이 없지 뭐 이정현이 입장에서. 근데 이정현이도 좀 변화를 모색하는 것 같긴 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혜은 의원은 이쪽에 있는 애들하고 좀 성향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과거 좀 구태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구태 정치인들이 많다고. 요번에 국민의힘에서 초선 의원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초선 의원들도 보면은 기존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하고는 다르긴 다르지. 처음 들어갔으니까. 근데 한간에선 젊은 꼰대라는 얘기를 듣더라고. 젊은 꼰대들이다 뭐 이게. 그런데 마인드 자체가 좀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 이쪽에 있는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좀 구태 정치인들, 정근대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국회의원들 있는데 그런 국회의원들하고 좀 다른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대체적으로 좀 비박이 그런 편이야. 친박이 약간 구태 이미지가 강하고 비박은 그래도 좀 덜 구태적이고. 예전에 뭐 남원정에서 남경필, 원희룡, 뭐 정병구 이랬는데 이 사람들 다 비박이거든. 친박 쪽이 아니라. 여러분 친박 쪽에서도 괜찮은 사람 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뭐야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안정 위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좀 무사한일주의 그런 쪽이 많죠. 근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사람들이 그게 나빠 보이진 않더라고. 나빠 보이지 않는데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하면요, 그 집단이 그 갖고 있는 그런 문화라든가 그런 시스템에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친박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신이나 개성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신을 보존하고 금배지 달고 이런 것을 지향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뭐 자기 소신을 편다든가 뭐 자기 철학을 편다든가 그런 것이 드물죠. 예. 시대는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거예요? 시대는 가면 갈수록 무조건 그 뭐야 그 자기 의견 없이 그냥 남 추종하고 박근혜가 저쪽은 박근혜 따라다니고 뭐 이러는 거,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인생 나름대로의 좀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안정감이 있어. 안정감. 큰 시류를 쫓아가지고 칼자루 잡은 사람한테 적당히 이제 잘 보여가지고 좀 가늘고 길게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 가늘고 길게 간다. 근데 정치판에서는 가늘고 길게 가는 그 선택이 앞으로는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앞으로. 그냥 유권자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그래. 그리고 가늘고 길게 가려면은 그 저게 있어야 돼.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을 지역구로 둬야 돼. 그러면 가늘고 길게 갈 수 있어. 가늘고 길게. 내가 당에서나 뭐 사회에다가 내 목소리를 안 내지만 그래도 계속 공천받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내 지역구가 텃밭 지역이야. 막대기만 꽂아도 되는 뭐 TK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개파 보스들한테 충성만 하면은 가늘고 길게 갈 수 있거든. 근데 과거에 있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성향이 대체로 그랬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박근혜가 이제 뭐 한데 입도 뻥끗 못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이제 신복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박근혜 눈에 들어가지고 또 다음 공천 받고 이러면은 가늘고 길게 갈 수 있거든. 내가 사회 활동을 안 하더라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국민들로부터 이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가 돼 버렸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거든. 과거 정치에서는, 과거 박근혜가 하던 정치에서는 자기 개발 안 하고 뭐 사회에다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자기 소신과 자기 철학을 펴지 않더라도 내가 지역구를 TK로 갖고 있고 박근혜한테 눈도장을 찍었고 이러면은 가늘고 길게 갈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많다고, 국민의힘에도 좀 많고. 젊은 친구들은 못 만나봤어. 그 국민의힘이 요번에 총선 치르고선 초선 의원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그 젊은 나이 연령대가 나랑 비슷한 사람들, 뭐 71년생 뭐 대충 그쪽, 나보다도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금배지를 다른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는 잘 모르겠어. 과거 구태 정치인처럼 그런 스타일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스타일인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한간에서 뭐 일반 네티즌이나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그 사람들 젊은 꼰대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 제가 직접 겪어보지를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없습니다. 뭐 얘기하다 지금 하는 거지? 아, 이해운 얘기하다 그랬구나. 이해운은 기존에 있던 그런 사람하고는 좀 성향이나 스타일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해운 의원은 구태 정치인에다가 넣지 않고 좀 분류해서 평가하거든요. 분류해서. 나머지 그 뭐야 나온다고 떠드는 인간들 보면 왜 나올라 그랬는지 모르겠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 뭐야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라고 5명이 나왔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나마 좀 이해운은 얘네들하고 좀 색깔이 다르니까 이해운이 좀 그렇고. 근데 이해운은 인지도가 좀 약해. 안철수는 인지도가 높죠.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치가 어때요? 지금 정치 저게 우리가 이제 정치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2020년까지 왔잖아요. 지금은 어떤 그 시기냐면은 민주당이 100년 집권 정당으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지 않느냐의 그런 그 분수령이 있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 이기면은 다음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 이기고 대선 이기고 그 다음 총선 이기고 이러면은 그 세 개 이기면은 이제 100년 전 정당이 갈 수 있다고. 100년 집권 정당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류 세력이 되는 거지. 지금은 주류 세력이 됐다기보다는 주류 세력의 완성에서 한 10% 모자라 민주당이. 근데 지금 민주당의 꿈은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100년 동안 적어도 3번 내지는 4번 정도는 연속 집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이 보면 이제 한쪽에서 집권 여당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럼 좋은 점이 뭐예요? 전국이 안정돼. 근데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견제받지 않으니까 벌어지는 좀 안 좋은 부작용이 좀 있겠죠. 그렇지만 좌우지간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잘하면은 계속 시켜줄 수도 있는 거라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제 주류를 뺏기게 생겼어. 비주류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희망도 잘 안 보이고 있고. 그 희망이 잘 안 보이니까 어때요? 뭔가 좀 변화를 모색해야 돼. 그러니까 변화를 모색하려면 인물이 있어야 되고 인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키우거나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튀어나와 줘야 되고 또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하거든. 근데 이제 그것을 좀 그 우파 진영에서는 좀 찾아보려고 그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와가지고 힘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구태하고 새로운 신진 인사랑의 그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쪽 정당은 100년 집권 정당이 되려고 이제 그쪽 그런 플랜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쪽은 어때요? 구태 정치인 뭐 신흥 세력
신흥 세력과 기득권과의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거라고. 근데 아직까지는 어떠냐면은 그 우파 진영은 그 기득권 세력이 아직까지는 힘이 있다고. 세력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얘네들. 근데 신흥 세력이 이제 얼만큼 커가지고 헤게모니를 기득권 세력한테 뺏어오느냐 그 싸움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안철수랑 그 싸움을 하는 거라고. 근데 신흥 세력 중에는 또 이쪽으로 이쪽 부류로 신흥 세력 부류로 의 힘을 좀 거기에 힘을 보태려고 하고 또 그쪽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것이 비박 세력들이 좀 그런 걸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김무성 계열 있는 사람들하고 안철수랑 같이 토론회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과거 박근혜 세력들, 박근혜 잔존 세력하고 신흥 세력하고 과연 우파 진영을 누가 이끌어 나가느냐 그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흥 세력이 이기면은 얘네랑 붙어볼 만한데 박근혜 잔존 세력이 이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랑 경쟁을 하면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이와 유사한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26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또 마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